이가 많이 안 좋아서 풀아치 임플란트를 해야 될 때 임플란트를 몇 개를 심어야 되는지 궁금하셨죠? 당연히 이제 임플란트를 적게 심으면 가성비 있고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반면에 이제 임플란트 4개로만 해도 튼튼한 거 맞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이해하면 풀아치 임플란트 몇 개 심어야 되는지 답을 얻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18년차 보철과 전문의 디지털 정원장 정유석입니다. 원장님, 지금 8년 넘게 풀아치만 300개 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치과 의사분들한테 풀아치 강의도 막 하시고요. 혹시 풀아치 하실 때 환자분들 어떤 걸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일단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아무래도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제가 임플란트를 몇 개 심어야 돼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최소로 하면 4개를 심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4개를 심어야 되는지, 아니면 6개를 심어야 되는지, 아니면 5개를 심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풀아치는 외국에서는 이제 오론4, 오론6라고도 부르거든요. 최소로 식립해서 전체를 회복한다는 개념이거든요. 이 풀아치 임플란트라는 것 자체가 예전에 이제 틀니를 오래 끼셔가지고 뼈가 많이 주저앉아서 일반적인 임플란트를 못하는 분들을 위한 방법이었거든요. 뼈가 많이 흡수되다 보니까 여기 신경도 가깝고 위에는 이제 공기주머니가 있어서 거기 뼈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앞부분만 이렇게 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 개수는 4개에서 6개를 심지만 치아는 다 만들진 않고 12개. 첫 번째 큰 어금니까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거기까지가 있으면 저희가 전체 씹는 힘이 한 80에서 85%까지는 회복할 수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풀아치 임플란트를 해야 될 때 내가 오론4 4개로 해야 될지, 오론6 6개를 해야 될지, 아니면 5개로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임플란트 4개 심는 게 개수가 적으니까 더 싸고 저렴할 것 같은데 그걸로 하면 안 되나요? 4개로 하면 아무래도 이제 비용이 조금 더 저렴하니까 다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4개를 심었는데 이게 한 개가 망가지면 이제 풀아치 보철 자체가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다 뜯고 또 다시 만들어야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6개다. 그럼 한 개가 망가지거나 해도 배열이라든지 그런 게 괜찮다고 하면 그것만 제거하고 거기 구멍은 다시 막은 다음에 그 보철 계속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5개나 6개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럼 또 4개만 심으면 또 안 좋은 거 아니야?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이 4개로도 충분히 이제 검증이 된 치료거든요. 이제 이거는 이제 풀아치 임플란트를 했을 때 이제 얼마나 성공률이 높냐 이런 거를 이제 궁금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아래턱이 굉장히 단단하고 위턱은 약간 스펀지처럼 약간 푸석푸석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치료법이 개발됐을 당시에 아래턱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이제 아래턱에 임플란트를 최소로 해서 4개를 심었거든요. 10년에서 한 18년 정도 굉장히 많은 1884개 임플란트를 관찰을 했거든요. 근데 성공률이 93%가 나왔어요. 그래서 4개만 가지고도 이렇게 성공률이 높구나. 4개로도 일단은 충분하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혹시나 모르니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제 위쪽이 막 푸석푸석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위쪽도 이제 4개로 괜찮을까 궁금하죠. 이 다음 연구는 이제 위턱에다가 임플란트 최소로 해서 4개를 심었어요. 4개를 심어서 13년 동안 4,288개의 임플란트를 관찰을 했거든요. 성공률이 93.9%였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굉장히 검증이 된 치료다. 그래서 이제 4개를 하시는 거는 이제 뭐 문제 없으시고 충분히 가능은 한데,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질긴 것도 많이 드시잖아요. 여기는 이제 다 외국 사례이기 때문에 외국은 뭐 빵 먹고 고기 칼로 썰어 먹고 하니까 좀 나을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약간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6개를 추천드린다고 했잖아요. 이제 비용도 많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뼈도 심을 때도 많고 하다고 하면 이제 이렇게 6개를 심으면 좋은데, 6개를 심고 싶어도 6개를 못 심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이제 골질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쪽은 약간 푸석푸석 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위쪽 같은 경우는 이제 4개만 심으면 좀 약할 수가 있으니까 5개, 6개를 권해드려요. 아래턱 같은 경우는 이제 골질이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를 4개 정도만 심어도 그 정도 잘 나오고 튼튼하게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아래쪽은 4개를 권해드려요. 그래서 비용이 한정돼 있다 그러면 이제 위쪽은 조금 더 많이 심고 아래쪽은 조금 더 이제 적게 심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고,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남자랑 여자도 있거든요. 남자 같은 경우 이제 뼈가 좀 더 단단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4개로도 좀 버틸 수 있지만, 여성분들 특히나 이제 중년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호르몬 변화로 이제 골다공증이 생기기도 하고 골질이 좀 약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4개보다는 5개, 6개. 그래서 아무튼 골질에 따라서 이런 거를 좀 결정을 하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아래턱뼈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좀 특성이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입을 벌리면 근육이 당기고 있거든요. 그러면 턱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이게 휘어요, 이렇게.
이 사진에 보시면 0.8mm라고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게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할 때 이게 벌어졌다 줄었다 벌어졌다 줄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라치 케이스를 많이 하다 보면 굉장히 단단한 지르코니아를 이용을 해서 보철을 잘 만들게 되면 거의 깨짐이 없는데, 이제 만약에 깨졌다 그러면 어디서 많이 깨지느냐, 아래 턱이 휜다 그랬잖아요. 위쪽보다는 아래쪽이 이렇게 깨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턱이 휠 때 앞쪽보다 뒤쪽이 많이 휘거든요. 근데 이제 6개를 심어놓으면 이 뒤쪽이 휘면서 그 사이가 깨지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앞에다 4개만 심으면 뒤쪽에 턱이 휘어도 거기까지는 이제 임플란트가 안 심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래쪽에 뭐 4개 심는 게 나쁘지 않을 수 있겠구나,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참고 삼아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시 한번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많이 심을 수 있으면 6개 위아래로 심으면 가장 좋겠고, 뼈가 너무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4개를 심는 거고, 그런데 이제 비용적인 부분에서 어디가 좀 더 효율적일지를 보면 이왕이면 좀 뼈가 푸석한 위쪽 턱에 많이 심는 게 좋겠고, 아래 턱은 조금 더 적은 수로도 버틸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치료 계획을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오론포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를 4개를 심잖아요. 이제 뼈가 앞에밖에 없기 때문에 2개를 반드시 심고 2개는 이렇게 기울여서 심거든요. 그래서 기울여서 심었을 때 어떤 분들은 치아를 12개를 만들어 드리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제가 만들다 보면 10개만 만들어 드리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니 이렇게 심었는데 12개를 못 만들고 10개만 만드냐, 이런 부분은 환자분들이 이제 보철물에 깨지거나 보철 임플란트 망가지면 안 되니까 안전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설계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 설명을 드려볼게요. 쉽게 생각을 하면 시소 생각을 하면 돼요. 이제 시소가 이렇게 뒤로 길어지면 가벼운 사람만 앉아도 이게 왔다 갔다 되는데, 시소가 이게 짧아지면 무거운 사람이 앉아 이게 왔다 갔다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힘이랑 관련이 있거든요. 이제 임플란트를 2개 심고 2개를 기울여서 심는데 총 치아를 12개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럼 6번째 치아 바로 앞에 5번째 치아에 뭔가가 나오는 게 좋아요. 반드시 배열을 하면 3번째, 4번째에서밖에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더 뒤로 기울여서 조금이라도 이 시소가 짧아질 수 있게 이렇게 기울여 심는 거거든요. 뒤쪽으로 이렇게 긴 시소가 있다고 하면 계속 이렇게 끼우뚱 움직이면서 앞에 임플란트도 망가지고 굉장히 긴 뒤쪽 보철이 깨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급적이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기울여서 심는데, 신경이 이렇게 많이 앞으로 와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기울여도 앞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쪽으로 가기 때문에 힘을 많이 받으면 부러질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치아를 12개를 만들고 싶지만 1개씩 줄여가지고 10개를 만들어요. 대신에 이제 마지막 치아를 조금 크게 만들기는 하거든요. 10개 만드는데 치아가 없으면 그게 괜찮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치과 연구 중에 이제 쇼튼드 덴탈 아치라 그래서 치아 전체적인 아치를 짧게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었을 때 10개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의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런 연구 저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시소가 길어지는 게 어느 정도까지 늘려줄 수 있냐, 이제 환자분들이 치아 2개 더 달아줘, 3개 더 달아줘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기준을 보면 앞에 임플란트와 뒤쪽 임플란트 그 거리를 재거든요. 그 거리에 한 1.5배까지 뒤에 길게 보철을 달 수가 있어요. 꼬다리를 달 수가 있거든요. 임플란트가 이렇게 앞에 심고 뒤에 심었다고 하면 그 길이가 길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달 수 있는데, 이게 임플란트가 이제 심을 데가 없어서 앞에만 이렇게 나란히 일렬로 심어져 있는 경우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1.5배라고 해봤자 얼마 되지가 않기 때문에 치아를 많이 못 늘려서 이제 치아를 10개씩만 만들거든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앞뒤 임플란트 거리가 멀면 조금 더 길게 달 수 있고, 앞뒤 임플란트 거리가 짧으면 조금밖에 못 단다. 그리고 조금 안정적으로 한다고 하면 보통은 치아를 엄지손가락 1개 정도 길이만 좀 늘리라, 그렇게 또 다른 저널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이 기울여서 치아를 많이 만드는 게 좋은데 치아를 10개만 만들어야 되는 상황도 올 수 있다. 이 부분도 좀 힘 관련해서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원장님 이렇게 설명 열심히 해주셨는데 솔직히 너무 어려워서 잘 모르겠어요. 이 프라치 좀 제대로 하려면 어느 치과 찾아가야 될까요? 저한테? 농담이고요. 프라치 임플란트가 예전에는 이제 많이들 모르시고 했는데 요즘에 이제 조금씩 알려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곳들이 한 군데씩 많이들 이제 생기고 있는데, 전체적인 치료도 쉽지 않고 비용도 상당히 고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러 군데 좀 알아보시고 믿고 맡길 만한 그런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이제 프라치 임플란트 몇 개 심을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단순히 임플란트를 적게 심는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임플란트를 많이 심는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골질이라든지 환자분의 경제적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아우러질 수 있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치과가 많아져서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프라치 임플란트 치료를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달아드리거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정원장 정유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